저희 마을에서도 그 관계의 힘을 같이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른 말에, 관계의 전환의 다른 말은 사실 탈성장을 실천하는 건데,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탈성장이에요. 성장을 하지 않는다니? 우리 되게 불편하게 살 텐데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탈성장의 다른 말은 서로 돌보고 서로 살리고 서로 돕겠다는 의미거든요. 지금까지는 돈으로 다 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그 양적으로 더 많이 갖겠다는 거였는데 이제는 질적으로 서로 돌보고 더 좋은 마음으로 이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사실 선언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계가 더 필요한 거죠. 오늘 의정부에서 오신 분들 많은데 이게 저희 의정부에서 하고 있는 밭이에요. 저희 전원마을 은평은 땅이 은평구라서 없어서 그 의정부에 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네, 강화 육종 마늘을 심었는데 그 육종 마늘보다 더 작은 마늘을 저희가 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관계 힘으로 다 까가지고 예, 묵은지까지 막 담가서 지금 2년째 먹고 있거든요. 이 관계의 힘이 아니면 이런 거 못한다 이런 걸 이때 많이 봤어요. 실제로 이런 관계의 힘들을 통해서 어려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생기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태적으로 사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것에 성큼 다가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의 힘이 보여지는 곳에서는 조금 번거롭지만 자기 일들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마을의 모토가 바로 1%라도 자급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가 전 국민이 1%씩만 자급해도 시스템이 바뀝니다. 지금은 다 소비하고 또 심지어는 착한 소비자에 머무는 거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요. 우리가 1%라도 자급하면 그때는 시스템이 바뀌죠. 네, 오늘 제가 여기 제가 농사진 씨앗들을 좀 갖고 왔어요. 다 토종이고 대부분 다년생이고 지금 딱 3월에 심으면 되는 씨앗들이거든요. 예, 더덕도 예, 있고요. 더덕은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기르셔서 이파리도 드시고 예, 뿌리도 드시고 한 10년 산으로 만들어 드실 수 있는데요. 한번 심으면 씨가 떨어져서 그 주변엔 다 더덕밭이 됩니다. 여러분이 씨앗 하나를 심어서 기적도 만들 수 있어요. 주변에. 네, 저는 그게 사실 그 관계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동네도 작년에 1% 기적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한참 파가 비쌀 때가 있었어요. 막 파테크를 한다고 막 그럴 때. 저희가 겨울에는 노지에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뭘 했냐면 요만한 상자, 정말 딱 요만한 상자를 마을 사람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주고 100가구한테 나눠주고 뭘 했냐면 여기에다가 딱 한 가지씩만 길러서 우리가 한 날 1시에 모여서 이걸 다 나누자 얘기했는데 정말 그냥 우린 파를 꽃다발로 받고 뭐 먹을 것까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걸 1월 한가운데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한 거는 정말 요만한 상자에 그거 조금 길렀는데 막 100여 가지의 먹거리를 그냥 마을 사람이 같이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은 사실 우리가 100%를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를 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조금 신성모독 같은 걸 해볼까요? 저는 사람이 다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은요, 신은 양적으로 어마무시하게 큰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 일들을 조금씩 서로 나눠서 그 일을 그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1%씩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1%씩을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실 때 엄청난 일들을 신에 가까운 일들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기후위기에서는 사실 그런 작은 기적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국에서 돌아와서 2013년부터 전환마을 은평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또 다른 지역의 전환마을들을 같이 만드는 운동들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환마을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냐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마을 사람들한테 재미나게 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재미나게 놀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하는 방식이 재미나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약간 누가 저희 전환마을을 뭐라고 이렇게 규정은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말을 합니다. 네, 전환마을은 취향 공동체다.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있는 취향 공동체다. 그 얘기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마을에 정말 많은 사람이 살지만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그 일을 그냥 같이 시작하면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저희 옆집 아저씨한테는 기후위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분처럼 고민을 하시고 오신 분들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시작하시면 돼요. 정신과 마음과 몸을 다 써서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전환마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학습 네트워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기후위기를 우리 처음 겪어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지금처럼 줌이 흔하지 않을 때 막 모르는 거는 이제 영국에 뭐 프랑스에 이미 마을 만든 사람들한테 막 연결해가지고 막 공부하고 뭐 에너지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모르면 공부하고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안이 되자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 가까운 사람들과 그런 일들을 같이 한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 전환마을 만드는 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누구랑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몇 명이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전 세계 전환마을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 그랬더니 다 이런 똑같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돈이 없다. 우리는 같이 할 사람이 없다. 우리 동네는 환경 문제 벌써 이미 남들이 다 하고 있는데 혹은 지구는 이미 망했어. 뭐 이제 다 소용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여 개의 전환마을이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몇 명이 처음에 전환마을을 시작하고 전 세계에 이런 흐름들을 만들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그 앙케이트를 전 세계 전환마을한테 돌려봤습니다. 저희가 아시아 전환마을 네트워크 출범식을 하면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 몇 명이 처음에 전환마을을 마을마다 선언했을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몇 명이었을까요? 참고로 저희 동네는 30명이 시작했어요. 예, 다른 동네는 몇 명이었을까요? 네,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너무 이거는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평균 2명이었어요. 2명, 3명. 그러니까 처음에 한 명이 딱 이제 전환마을이라는 게 있대. 이거 기후위기에 꼭 해야 돼.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딱 나타난 거예요. 동의하는 그 사람 하나가.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전환마을이라는 걸 만들고 사람들한테 이것을 하자 이렇게 홍보를 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한 몇십 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이 든 사람이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전환마을 10,000개가 금방 10년 사이에 그렇게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은 바보 같을 수도 있는데 그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이 사실 기적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전환마을 은평의 조직도예요. 예, 뭐 같으십니까? 네, 저희는 아메이를 연구했습니다. 네. 다단계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다 같이 전환마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 스스로 이렇게 마을을 수직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만들지 않고 그 그물 구조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위 전환마을을 N개의 작은 모임들이 있는 마을 공동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저희 마을에서는 뭐 독서 모임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은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라는 것들은 항상 커지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을 소외시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리더와 그리고 뒤에 이렇게 물러서 있는 참가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작은 모임이 많을수록 이 모임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모임이 커지면 모임을 키우지 않고 쪼개고 그 모임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 일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어떤 것들을 시작할 때 아직 시간이 안 됐어. 더 공부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지금 해봐. 대신에 우리 공동체가 지원해 줄게. 이런 방식으로 더 작은 모임과 더 작은 행동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했죠. 대신에 한 가지 꼭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평가입니다.
저희 마을의 모토예요.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싶은 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만큼 한다. 예, 이 얘기는 어저께까지는 굉장히 신났는데 사람이 오늘은 하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것은 이 모임의 수명이 다했거나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영원해야 될 것처럼 그것이 안 되면 막 전전긍긍하고 평가하고 그러면 사실 이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하고 싶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 활동을 하고 그럴 때 더 시너지가 난다.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작은 모임을 하고 또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마을 모토가 뭐냐면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더 작은 모임을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확장을 하고 더 많이 만나자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모임이 어떻게 막 돌아가는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임들이 마을에서 확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지구에 기후위기가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용기를 내서 활동을 하자는 거였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 우리와 함께 이 용기를 내줄까 굉장히 걱정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용기를 내고 이 지구적인 활동들을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마을은평은 어떻게 시작됐나?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게 저희 전원마을 서울 한가운데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논입니다. 예, 토종벼, 가위찰벼를 심었었는데 사실 저는 영국에 갈 때도 돈이 없었지만 한국에 돌아와서도 돈이 없었어요. 그지였거든요. 그랬는데 뭘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쓰레기를 모으러 다녔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쓰레기를 막 모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쓰레기를 구해서 그걸 이제 업사이클링을 해서 여기다 먹을 수 있는 걸 심어서 지역의 공동체 그리고 마을 공간들 뭐 카페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것을 나눠주고 전원마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1%라도 자급하고 또 관계의 힘을 한번 믿어보자 막 이런 설득들을 이제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는 저희가 너무 불쌍했나 봐요. 그래서 막 땅도 구해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사실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과 생태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베이스로 은평에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제가 2014년에 이 전원마을 운동 막 시작할 때는 1년에 한 100회의 설명회를 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공무원이 있어도 가서 설명했습니다. 전원마을 이렇게 하는 거다. 요것만 바꿔도 바꿀 수 있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조직을 연결하는 거예요. 뭐 두레생협, 뭐 아니면 에너지 그 조합, 뭐 그리고 우리 동네 뭐 어린이집 뭐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모아서 우리는 전환의 관점으로 마을을 한번 바꿔보자. 관계로 한번 연결해보자.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마을을 디자인하는 거였어요. 2030년까지 그 에너지에 고립 없이 그리고 사람들이 힘들지 않은 마을 공동체를 한번 디자인해보자 하면서 이 퍼머컬처 학교를 했는데 그 퍼머컬처 학교를 처음 하고 3개월 만에 저희가 기적을 이룹니다. 동네에서 1억 5천을 모집해가지고 바로 바쁠꽃이라는 식당, 로컬푸드 식당을 내요. 사실 이 바쁠꽃이라는 로컬푸드 식당은 도시에서 하기 어려운 걸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도시에서 자급을 해가지고 로컬푸드를 한다니 이게 좀 되게 신기한 소재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도시에 있는 여러 작은 그 도시 농부들을 연결하고 또 지역에 있는 농부들을 연결해서 그들이 생산한 거를 직접 밥상에 오르는 그런 식당을 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그냥 로컬푸드를 넘어서 이제는 채식 식당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해서 금방 또 채식 식당으로 저희가 딱 하고 이렇게 매뉴얼을 딱 바꿨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식당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망했구나 뭐 이러면서 그래도 채식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한테 어떤 기회가 온 거예요. 이것도 너무 신기한데 작년 초에 저희가 도시락이 3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데 일회용기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락을 가져다 주고 도시락을 다시 받아오면서 도시락을 다시 가져다 드리는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동네에 이제 취약계층이나 좀 몸이 아프신 분들을 이제 만나는 도시락 배달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 3개를 이제 배달을 하면서
점점 저희 먹거리를 드시는 분들이 로컬 푸드고 건강한 먹거리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받으면 누가 김치는 했는지, 누구네 밭에서 뭐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 다 아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문을 하면서 정말 도시에서 외롭게 그 병과 가난과 싸우고 계신 분들이 많구나 이렇게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네 뭐 복지사한테도 연결해주고, 저희 동네 그 마을에서 만든 병원에도 연결해 드리고, 심지어는 저희가 방문했을 때 돌아가신 분도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1년을 했는데 처음 3개로 시작한 도시락이 300개가 지금은 넘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저희가 밥풀꽃 2호점 도시락 가게를 햇빛 부엌을 지금 냈습니다. 또 기적적으로 3개월 만에 또 출자를 또 많이 해가지고 금방 또 공간을 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한테 더 좋은 먹거리를 배달해 드릴 수 있게 됐거든요. 저는 이게 관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 접촉면들이 늘어날 때, 사실 기후 위기란 얘기도 하지만 기후 정의란 얘기도 하잖아요. 기후 위기 속에서 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소외되고 더 많이 고통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또 우리 마을 안에서 찾아보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전환마을 은평은 어떻게 처음에 사람들이 그럼 알게 되고 많이 들어오게 됐냐? 예, 저는 똑같이 했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랑. 그냥 가진 게 없어서 풀 뜯어 먹었어요. 잡풀학교, 잡초라도 충분한 학교라는 거를 해가지고요. 그냥 풀 뜯었습니다. 풀 뜯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술도 만들고요. 뭐 한식 요리도 하고 김치도 담그고 풀로다가 그 생활제도 만들고 파티 요리도 하고, 할 수 있는, 풀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죠. 사실 우리가 속고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 대부분의 풀로 불리는 것들이 한약방 가면은 약명으로 불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풀을 알고 나면 자연이 이미 다 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미 다 선물로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못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조금 더 자연에서 같이 산다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를 돌볼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잡풀 요리학교라든지, 잡풀로다가 막 서양 요리도 하고 이런 거 학교에서 같이 진행을 많이 하고요. 이게 저희 마을 학생들이 잡풀로 차려낸 만찬입니다. 다 풀이에요. 풀로 만찬 요리도 이렇게 만들고, 도시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논학교, 발효학교 같은 것도 하시고, 오늘 제가 나눔하는 씨앗은 저희의 그 토종 씨나락이라고 우리 마을에서 씨앗을 직접 심고 약 10년간 채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발화율이 좋습니다. 오늘 컬렉션은 대부분 폐에 좋은 것들이니까 심으시면 좋고요. 대부분 다년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가 식재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식재해 놓으시면 나도 좋은데 혹시 모르고 내가 까먹어도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생명들이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씨앗들을 동네에 좀 나누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래요. 몰라요. 어떻게 기후위기에서 뭘 바꿔야 되는지 몰라서 많은 학교들을 하는데 에너지 공부도 하고 생활제를 직접 만드는 학교들도 직접 저희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학교를 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직업을 많이 창조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었던 그런 직업들, 그래서 많은 마을의 활동가들이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또 학교에도 나가고 마을 사람들을 또 만나고 또 창업도 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에는 좀 더 다른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돈 많이 벌고 주식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방식의 상상력들이 촘촘하게 연결돼야 좀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활동가를 좀 많이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낼까? 저도 굉장히 궁리가 많았고 열심히 하는데 결론은 굶기면 되더라고요. 네, 이게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복 친구들이라고 해서 다 같이 굶습니다. 네, 소비하지 않는 3일, 그 다음에 탄소 배출 없는 3일이어서 굶는 거는 딱 3일이고 앞에 절식하고 뒤에 이제 회복식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의도하지 않는 건데 자기 몸이 자기가 알아서 엄청난 일을 발휘해요. 어떤 일을 발휘하냐면
국물무는요, 몸이 알아서 자가 면역력이 막 증가하거든요. 백혈구가 막 증가해요.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너무 괜찮아서 이건 순하고 좋은 로션이야, 치약이야, 뭐 이렇게 발랐던 것들이 오늘은 이게 내 몸을 공격하고 있다는 걸 내가 스스로 다 알아요. 심지어 내 방 안에 이렇게 앉아서 옆집에서 지금 저녁으로 뭘 해서 드시는지 그 냄새도 알아맞힐 수 있어요. 뭐 된장찌개를 끓이는지, 뭐 고추장찌개를 끓이는지 이 정도까지도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내 삶을 조금씩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저희가 1년에 저희 마을에서 한 100명씩 같이 굶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굶고서 이렇게 짠하고 사람들이 새로 태어나요. 몸도 새로 태어나는데 마음이 새로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사실은 저는 밥상에 매일 앉혀서 밥을 먹여가지고 활동가를 키우는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굶기니까 더 활동가가 많이 나와서 이거는 좀 반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을에서는 식탁을 해요. 2도씨를 낮추는 식탁이라는 걸 하는데 이 식탁에 앉으면 많이 먹게 돼요. 막 먹입니다. 먹이는데 다만 한 가지 좀 제한이 있어요. 이 밥상에 앉으면은요, 기후위기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먹으면서 우리 마을의 기후위기 문제, 지구의 문제,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막 같이 고민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 일을 그 식탁에 앉은 다른 사람들이 지원하고 후원하는 방식으로 또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그 광구 연수에 그 사제님들하고 했던 행동을 디자인하는 수업이 사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같이 13가지 이상의 그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었었는데 아마 마을에서 만약에 돌아가셔서 지금 뭐부터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할 때 한번 이렇게 제안을 두고 이런 행동을 디자인하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우리 공간에서, 우리 성당에서, 우리 마을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 그것들을 서로의 관계의 힘으로 도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저희 마을의 또 벌크 생활 공동체라고 해서 풀을 뜯어서 생활재를 만드는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에 있는 많은 공간들, 학교들에 이렇게 같이 하는데 10가구가 모여서 모든 생활재, 치약부터 로션 이런 것들을 다 풀 뜯어서 매달 만드는 겁니다. 이걸 만들면 우선은 자연에 해도 안 가지만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 한 가구당 1년에 생활재, 로션 이런 거 쓰기 위해서 소비하는 플라스틱이 3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고 또 채취하고 또 같이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같이 만나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이 굉장히 서로 가까워지거든요. 그 가까워진 사람들은 내가 생활재를 만드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굉장히 다른 것들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여성 신도회에서 한번 이거 다 같이 만든 적 있었는데 1000분 정도가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같이 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저 동네 학생들이 이제 공교육에 있는 친구들도 퍼머컬처도 공부하고 기후위기를 공부하면서 내가 삶을 바꾸는 운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기후위기 공부하거나 도시농업 공부하면 1년 동안의 농사나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면 교사들도 힘들고 학생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1년 동안 이 친구들은 뭐 하는 거냐면 부침개만 연구한 겁니다. 네, 서양 부침개, 한국 부침개만 연구해가지고 한 50개의 레시피를 만들어내고 50개의 음료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자신이 직접 재배한 거나 풀 같은 것들을 채취해서 만들고 그 기금을 가지고 또 지역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눔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1년간 진행을 했는데 저는 기후위기 교육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많은 분들한테 이것이 기후위기니까 그냥 이렇게 약간 협박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일상에서 좀 제시해 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의 문턱을 아예 없애고 마을 학교를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서 이 공간에서
그 친구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또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모든 생활재를 고체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로션, 뭐 샴푸 이런 거 다 고체로 만들어서 이걸 하는데 저희 마을에 있는 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걸 만들고 판매한 금액으로 이걸 또 마을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이걸로 저희 마을에 그 도시락 배달도 이 친구들이 또 비용을 대고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서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관계를 연결하면 그 마을에 또 굉장한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친구들이 작년에 한 해 동안 이 뭐 고체로 만든 이런 비용들을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배달한 도시락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마을의 힘, 공동체의 힘, 관계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마을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바로 농업운동인데, 특히 그 기후농부라고 해서 땅 속에다가 탄소를 가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탄소 중립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탄소를 너무나 많이 배출했어요. 그런데 이 탄소를 다시 되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땅을 살리는 거예요. 이 땅을 살리면 흙 속에 있는 미생물들과 이 식물들이 협업을 해서 이미 과잉 배출된 탄소의 3분의 1을 다시 땅속으로 가둘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많아지면일수록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야말로 더 재자연화를 많이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요. 저희는 마을에서 이렇게 기후농부들을 키워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 없는 공동체를 만들자고 해서 이렇게 농사를 같이 짓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여기 의정부예요. 여기에 인가의 숲이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경관숲도 다 만들어서 여기는 마치 그 천국처럼 모든 경관이 다 먹을 수 있는 숲이에요. 이런 운동들을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고 비용을 같이 출자해서 공간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자연과 신에게서 받은 모든 이 선물들을 어떻게 골고루 정의롭게 나눌 것인가, 저희는 마을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물들을 나눌 수 있는 선물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선물은 이런 거 있어요. 아침에 제가 바쁠 곳에 딱 가가지고 저희 마을 식당이죠. 여기 가서 딱 밥을 먹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호기롭게. 제 뒷사람 것까지 계산해 주세요. 딱 그러면 그 뒷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또 뒷사람을 계산해 줘요.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게 관계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 관계 속에서 살핌과 돌봄을 받은 사람만이 사실 누군가를 돌보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진짜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저절로 주는 거잖아요, 선물이. 그래서 그런 돌봄들과 그런 보살핌들이 많은 게 저는 진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그러하시듯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선물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선물을 나만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마을에서는 정말 많은 작은 모임과 그리고 작은 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도하려고 하는 거는 기후위기에도 안전한 우리 마을을 만들자. 그래서 적게라도 먹거리를 우리 마을에서 생산해보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